저는 블랙팬서를 보기 전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예고편을 먼저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블랙팬서의 실망감보단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서 영화를 보는 내내 큰 불만 없이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히어로 영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 MCU를 알던 모든 사람들은 어벤져스의 제작을 기대했고, 어벤져스 제작이 이루어지자 이번엔 당연하다는 듯이 모든 이목은 타노스, 즉 인피니티 워에 쏠렸습니다. 즉 마블은 히어로 무비 시초부터 어벤져스와 어벤져스로선 피해갈 수 없는 인피니티 워의 제작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모든 히어로가 등장해서 타노스에 맞서 싸운다는 스토리의 인피니티 워. 하지만 실제 영화에 모든 히어로를 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모자른 스케일을 와칸다의 군사력과 기술력으로 보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기대했던 블랙팬서의 액션과 힘보다는 와칸다 자체의 군사력과 기술을 선보이는데 더 신경을 쏟게 되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납득이 가능해집니다. 즉 와칸다의 상승된 군사력과 기술력의 설명과 11호에서 뜬금없이 등장한 티찰라를 위해 왕권쟁취라는 대의 명분을 부여해 스토리를 풀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됩니다. 티찰라의 축적으로 등장한 킬몽거의 인기와 지지 세력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엔 분명 중간에 차라리 킬몽거가 와칸다의 왕이 되어도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11호에서의 멋진 액션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킨 블랙팬서가 흑인 감독하에 흑인들만의 넘치는 스웩으로 기가 막힌 액션을 보여주리라 생각했던 블랙팬서가 시종일관 그놈 진지한 모습만을 보여주게 되자 되려 그 기대감이 킬몽거에게로 이전돼 버리는 뜻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저 또한 영화 중간 차라리 킬몽거와의 1대1 대결이 아닌 기습습격으로 와칸다의 세상을 시원하게 뒤집었고, 이를 어벤져스 멤버 몇 명의 조력으로 블랙팬서가 와칸다의 정권을 잡는 그런 그림을 기대했었으며, 그랬었다면 좀 더 화끈한 액션씬이 도출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영화 자체는 마블다운 높은 수준급의 영화였지만 영화 내에 등장하는 한국 배경이나 율리시스 클로와 호빗, 그리고 킬몽거와 쿠키 영상에 나온 윈터솔저까지 충분히 매력적인 캐릭터로서 보다 멋진 스토리를 기대했던 것과 달리 단순히 명분만을 위해 출연시킨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듯 충분한 재미를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았던 블랙팬서 편을 스토리의 구성을 맞추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했다면 과연 인피니티 워에서 와칸다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 것인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의 개인적인 노파심인데, 블랙팬서의 등장이 와칸다의 기술력을 통한 캡틴의 새로운 방패 제작과 버키의 치료, 그리고 비브라늄의 활용만을 위해 억지로 짜여진 각본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인피니티 워에서 와칸다가 크게 한몫해주리라 믿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블랙팬서의 슈트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마블 코믹스의 설정상 비브라늄은 두 종류가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칸다의 비브라늄은 진동과 충격을 흡수함으로써 더욱더 단단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남극의 세비지랜드에 있는 비브라늄은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면서 그 충격을 더욱더 증폭시켜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영화에선 와칸다의 비브라늄으로 제작된 블랙팬서의 슈트에 이 두 가지의 특성을 전부 가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이것이 과연 단순히 와칸다의 기술력만으로 진화시킨 것인지 아니면 비브라늄의 새로운 설정인지는 아직 알 수는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중간중간 보여주는 블랙팬서의 액션씬은 제법 멋있었지만 마지막 킬몽거와의 격투씬에선 더할 나위 없이 긴장감을 낮춰버렸습니다. 와칸다의 천재공주 슈리에 의해 나노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듯한 이 새로운 슈트는 입고 벗는 게 자유로워 연출적인 면에선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격투씬에선 이 천하무적 슈트 덕에 오히려 긴장감이 떨어졌으며 킬몽거와의 자기 부상 열찾길 안에서의 지루한 싸움을 몇 분 동안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애초에 이 정도 기술력이라면
이 슈트의 악용을 막기 위해 티찰라 이외에는 착용하지 못하게 했어야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슈트를 입은 티찰라를 제압하기 위해 슈트를 벗겨내는 장치를 킬몬고가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맨몸 격투가 되었다면 더욱더 긴장도가 극에 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간 관람객들을 당황시키고 웃음을 자아냈던 한국말 대하신, 굳이 넣을 필요는 없는 장면 같았는데 촬영국에 대한 배려인 듯해서 웃기긴 했지만 참 고마운 장면이었습니다. 블랙팬서 영화의 한국 배경 등장의 이유는 대외적인 컨셉으론 지난 어벤져스 2편에서 울트론이 자기 몸을 만들기 위해 밀수입했던 비브라늄의 잔재들의 수거와 아시아 유통망으로서의 거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율리시스 클로가 이용했던 듯 합니다만, 앞서 말한 명분으로 생각해보자면 와닿는 건 외국 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를 활용한 30% 환급금인 듯 합니다. 30%의 환급금은 여타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니 제작사 입장에선 펜싱과 제작 비용을 동시에 얻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니 여러 측면에서 보아도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세계적인 영화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한국이 등장한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에도 또 사고치러 와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마블의 팬으로서 더욱 화려한 액션과 화려한 기술력을 바라게 되는 것은 이미 눈높이가 높아질 대로 높아진 시청자들 대상으로 어쩔 수 없는 결과이며, 앞으로 마블이 짊어지게 될 숙제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한계에 다다를지 모르며 시청자들 또한 화려함에 무뎌질 것이다 라고 모든 평론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지만, 와칸다의 기술력, 군사력, 비브라늄, 블랙팬서, 그리고 코플소까지 벌써 이 5가지를 각인시킨 마블의 각본력 또한 감탄스러우며, 이번 블랙팬서 영화 또한 충분히 매력적인 영화였으며 마블은 충분히 문제와 숙제를 해결했다 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